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을 장담하고 있지만 세계 부호 9위인 억만장자 블룸버그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재 보유 자산만 550억 달러, 하나로 약 60조가 넘고 이미 반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광고 예산으로 1억 달러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재력을 과시하며 주당 100억 원 이상 전국에 광고를 시작했고 앞으로 적어도 5억 달러, 하나로 5,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광고로 꼽히는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 슈퍼볼 광고에서도 광고를 선보이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도 이에 질세라 슈퍼볼 광고를 내놓으며 맞부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트럼프는 슈퍼볼 TV 광고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었지만 광고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 3일 가장 공신력 있는 USA 투데이의 에드미터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형사사법 개혁 광고편은 62개 평가 대상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선보인 조지라는 제목의 광고 역시 62에 그치며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룸버그 전 시장은 각각 1,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0억 원을 주고 슈퍼볼 경기 도중 60초짜리 광고를 구매했지만 둘 다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슈퍼볼 광고 선호도 조사에서 한국의 현대차가 2위를 차지했고 기아차가 8위에 오른 것입니다. 북미 시장의 강자로 불리는 일본의 도요타는 24위에 그쳤고 디즈니의 밀란이 33위, 마블의 블랙 위도우가 35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슈퍼볼 광고에서 소나타 원격 주차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소나타 슈퍼볼 광고에는 캡틴 아메리카와 설국열차에 출연한 크리스 에반스와 배우 겸 감독인 존 크레신스키, 코미디언 겸 배우 레이첼 드레치,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강타자였던 데이비드 오티스가 출연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크리스 에반스와 레이첼 드레치는 비좁은 길가에 주차를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신형 소나타를 타고 나타난 존 크레신스키는 스마트파크 기능을 활용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에 성공합니다. 이를 지켜본 한 노인이 운전자가 없이 움직이는 차를 보며 깜짝 놀라자 크리스 에반스는 이건 스마트파크라며 안심시키고 2층에 있던 데이비드 오티스도 이를 보고 놀라자 레이첼 드레치는 스마트파크라고 외치며 소나타를 보고 이건 유량차라고 말하며 무인주차 기능을 보여줍니다. 이 광고는 놀라운 기능을 재밌게 보여주기도 했지만 핵심 포인트는 사투리였습니다. 국내 연예인들이 전라도, 경상도 등의 사투리를 써서 특유의 억양으로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이 광고에 등장한 배우들도 모두 보스턴 출신으로 완벽한 보스턴 사투리를 써서 미국 내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These two troublemakers. Hey, Johnny, how are you? Wicked car, is that new? Yeah, it's a Sonata. Let me pack it. Oh, you're not fitting your car in there. Chris, stop being a smarty cat, alright? 이 영상에는 모든 유튜버 광고가 이와 같으면 건너뛰지 않습니다 라는 베스트 댓글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광고는 이미 일주일 전에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대차 북미법인 마케팅 담당자 안젤라 제페다는 지난 27일 온라인 광고를 공개하면서 보스턴 억양을 훅으로 사용하여 유튜브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4일 현재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4천만의 조회수를 넘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슈퍼볼 광고는 1초당 2억 원 정도로 현대차 소나타 광고는 80초 분량으로 1회 광고에 무려 16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와 블룸버그는 슈퍼볼 광고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으며 130억 원을 날렸다는 말을 들었지만 현대차는 160억 원을 사용하고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소나타뿐만 아니라 최근에 출시한 제네시스 GV80도 슈퍼볼 광고에 내놓았습니다. 미국 유명 가수 존 레전드와 그의 아내 크리시 타이겐이 주인공으로 출연했습니다. 크리시는 올드 럭셔리 환송 파티를 할 시간이라며 파티 참석자들에게 외치고 영 럭셔리가 무엇인지 남편이 보여줄 것이라며 입구를 가리키는데 남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참 뒤 나타난 남편은 제네시스 GV80을 타고 나타납니다. 남편 존은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마법의 단어는 이라고 묻자 아내는 살아있는 가장 섹시한 남자라고 답합니다. 이 표현은 은유적으로 제네시스 GV80을 섹시한 남자로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도 이미 유튜브에서 조회수 2,600만회를 넘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슈퍼볼 광고에서 셀토스 광고를 선보이며 선호도 조사에서 8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 조시 제이콥스가 내가 만약 어린 시절에 나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읊조리며 옆자리에 앉은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나 자신을 믿어라, 주위의 편견을 깨부셔라고 말합니다.
이어 비장한 표정으로 경기장에 들어서는 조시의 뒷모습과 세토스의 모습이 교차되며 자막으로 세토스를 소개합니다. 모든 것을 바쳐라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광고는 미국에서 출시되는 기아차의 첫 소형 SUV인 세토스의 도전과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기아차는 세토스를 올해 미국 시장 주력 모델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기아차는 세토스를 인도에 내놓으며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인도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세토스는 지난 11월 14,000대를 판매하며 인도 시장 SUV 판매 1위를 기록하더니 5개월간 세토스의 누적 판매량은 57,990대에 달했습니다. 이제 기아차는 인도에서의 흥행에 힘입어 이제 북미까지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 슈퍼볼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광고가 큰 호응을 얻으며 앞으로 북미 시장에서 그동안의 선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08년 한국 기업 처음으로 슈퍼볼 광고에 참여해 미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2016년에 현대차는 제네시스 광고로 자동차 브랜드 비미국계 기업 최초로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도 자동차 브랜드 1위, 전체 브랜드 4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가 슈퍼볼 광고에 내세운 대형 SUV 팰리세이드의 연 판매량은 5만 대였고 이 중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28,736대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북미 권역 본부장은 지난 1월 팰리세이드 출시 후 도요타와 혼다, 닛산을 찾던 고객들이 현대자동차로 넘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팰리세이드 등의 인기로 지난해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현대차는 4.7% 증가한 71만 대를 판매해 반등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경쟁사들이 세단에서 손을 떼고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신형 소나타를 포함한 세단 판매도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슈퍼볼에서 공개한 소나타 광고는 현대차의 야심찬 목표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올해 미국에서 출시하는 제네시스 GV80을 안착시켜 올해 72만 8천 대, 2025년에는 100만 대를 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슈퍼볼 광고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GV80 TV 광고도 놀랄만큼 잘 만들었다며 멋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슈퍼볼 광고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지난 2017년 기아차의 슈퍼볼 광고 영웅의 여정편이 유튜브 애드블리츠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기아차의 슈퍼볼 광고 영웅의 여정편은 미국 종합일간지 USA 투데이의 광고 선호도 조사 애드미터에서도 7.47점을 기록해 혼다와 아우디를 누르고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아차는 이 광고 효과에 힘입어 그해 1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니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급증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아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갔다는 것인데 최근 북미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텔루라이드가 성공하게 만드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기아 텔루라이드는 2020년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고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의 2020 올해의 SUV와 카엔드라이버의 2020 베스트 10을 석권하며 올해 3관왕에 올랐습니다. 텔루라이드는 지금 미국 내 월평균 5,000대 이상 팔리며 폭발적인 인기로 고객들이 수개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텔루라이드는 지난해 2월 미국에 출시해 1년도 안 돼서 58,604대를 판매하며 기아차 전체 미국 시장 자동차 판매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자동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고객들은 차량을 더 빨리 받기 위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프리미엄을 얹어가면서 구매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마저도 물량이 없어 웃돈을 줘도 구매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텔루라이드의 놀라운 인기는 현대 팰리세이드와 함께 북미 시장에서 1, 2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도요타 하이랜더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는 이번 슈퍼볼 광고에 새로운 SUV 도요타 하이랜더 광고를 내놓았지만 선호도 조사에서 24위에 그쳤고 유튜브에서 조회수 18만회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선호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며 유튜브에서 4천만회를 기록한 현대 소나타와 2600만회를 기록한 제네시스 GV80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아에서 내놓은 세토스 광고도 1000만회를 넘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북미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일본차를 앞으로 더 거세게 추격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올해 북미 시장의 성패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 GV80에 심혈을 기울이며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 카버즈는 북미형 제네시스 GV80을 보고 팰리세이드나 텔루라이드처럼 미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오랫동안 질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상적인 디자인과 그동안 현대차와 차원이 다른 인테리어를 들었습니다. 또한 현대차가 BMW 고성능차 전문가인 알버트 비어만을 영입한 후 주행 성능이 훌륭해졌다며 뛰어난 드라이빙 성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올해 슈퍼볼 광고에서 보여줬듯이
지금 북미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기아차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8일 하루 한국의 신규 최종 판정자는 53명이고 일본은 515명이었고 9일은 한국이 47명이고 일본은 576명이나 됩니다. 문제는 이런 폭발적인 증가세를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본이 이탈리아의 아비 규환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는데 도대체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지 놀랍습니다. 9일자 일본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에서는 일본도 65세 이상 환자는 인공호흡기 사용을 포기해야 하나 라는 충격적인 기사를 적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74세인 모토키 마사히코 씨는 기자 출신으로 주간 현대 편집장을 역임한 저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마사히코 씨는 이탈리아와 미국이 고령층은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아프니 어른은 그냥 편하게 가세요 라면서 치료를 거부하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인공호흡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아예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상황은 삽관을 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싶다는 판단을 환자나 환자 가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 달이 아니라 몇 달이 될 수도 있다는 비상사태는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운동 부족이 바로 폐기능 저하를 가지고 올 것이고 처음부터 받아주지도 않을 것인 병원에는 가지도 못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독거노인이나 신규 최종 판정자들은 누구와도 만나지 못한 채 화장되어 버리는 일들이 쏟아진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인공호흡기를 노인층에게 먼저 사용할 수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칼럼은 그렇게 버려질 것을 생각하니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C19 환자의 30%가 폐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각국의 인공호흡기 인프라의 차이가 통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최근 11%로 불행한 일을 가장 많이 당한 이탈리아는 인구 10만 명당 약 8.9대 수준인 5,000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대로 높은 편인 영국과 프랑스도 8,000대와 5,000대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반대로 1%대인 독일은 2만 5천여 대로 인구 10만 명당 30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은 약 1만 대로 인구 10만 명당 19대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가용 가능한 인공호흡기는 1만 2천여 대로 10만 명당 10대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폭발적인 증가 추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이고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은 이탈리아와 동일한 코스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놀라운 예측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인공호흡기는 인구 10만 명당 10대로 추산하고 앞으로 120일간의 진행 추세에 따라 폭발적 증가로 인한 환자의 나이를 중증 최종 판정자의 비율을 15세에서 64세까지와 65세 이상으로 구분해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지금 표처럼 어느 연령층보다 더 높은 65세 이상의 중증 최종 판정자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중증 최종 판정자이면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탈리아와 미국처럼 살아날 수도 있지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최종 판정자들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가 2월 20일부터 신규 최종 판정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4일부터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해서 한국은 완전히 그래프를 평평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인공호흡기의 수요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폭발적 증가가 되어버렸고 노인층은 그냥 그대로 포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은 결국 폭발적 증가를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의료 붕괴 현상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의료 붕괴는 무거운 환자실 침대는 제한적인데 세계적인 악재로 위급 환자와 가벼운 증상자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니까 모든 병원의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대책이 인공호흡기의 무한정 필요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 의료 붕괴 현상을 철저하게 막는 데에 성공을 했고 이탈리아와 미국은 의료 붕괴가 오면서 노년층과 빈곤층을 그냥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탈리아와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본은 인구의 28.4%가 65세 이상 노령층이고 이탈리아가 23%로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4%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세계적인 악재로 불행한 일을 당한 대부분이 63세에서 95세 사이의 노인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일본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몇 달 동안 이탈리아를 보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아베 정부의 무능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인공호흡기가 중요하다 보니 각국에서 자동차 회사 등을 동원해 급히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원리는 자동차의 흡배기 시스템과 작동이 비슷합니다. 미국 포드, 영국 롤스로이스, 프랑스 푸조, 일본의 스즈키 자동차 회사들이 인공호흡기 제작에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의료기기 전문가들은 인공호흡기는 출시하는데 3년이 걸린다. 안정성과 작동 지속성 등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호흡기가 부족해 노인층은 그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끔찍한 상황이 이미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벌어졌는데도 일본은 이제 와서 인공호흡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베 정부나 일본 언론이나 일본인들이나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